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들 보니까 약간 울컥하는 마음이 또 드네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답안을 한번 그냥 확인해 보는 게 크게 또 이 시점에서는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지만 한번 되짚어 보면서 또 이걸 마음에 너무 두시지 말고 또 이불킥 또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이번 문제를 이렇게 접하고서 좀 든 느낌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강조했던 내용들에서 좀 많이 비껴나고, 이 공부를 하나하나 좀, 요런 느낌이어서 좀 속상한 부분이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여성아동이 이번에 한 5문제 정도 나왔더라고요. 딴 때는 많이 나올 때는 한 8문항까지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좀 비중이 약하고, 그 비중 약한 것 중에서도 약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의외의 또 문제들이 나왔다. 근데 선생님들 어차피 내가 또 그렇게 느꼈으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넣어두시고, 이제는 오늘 이거 답안 확인을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뭐다? 2차 준비에 열을 가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문제 받고 아까 직강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불킥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직접 푸신 선생님들은 얼마나 이불킥을 하셨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예.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아동 문제는 A형 2번, A형에선 2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아동, 여성 이렇게. 그래서 아동 문제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전 모고 5회차에서 한번 다뤘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쉬웠죠. 성장 호르몬이 어느 기관에서 나오냐, 이거 뭐 공부 안 하고 별 상관없이 아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하 수체,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성장판. 예. 뭐 너무 쉬웠던 문제였죠.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임신성 당뇨 문제였어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영역별 문풀에서도 풀고 파이널 모고에서도 이 부분을 풀었는데, 저희가 이제 좀 강조해서 봤었던 부분은 그 추이, 그러니까 인슐린 요구량에 대한 추이와 임신했을 때 그 당뇨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한 태아의 그 영양, 요 부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책에는 그 검사 시기가 기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검사 시기는 24주에서 28주였고요. 그리고 당뇨병 의심 기준은 1시간 후 혈당 체크했을 때 140mg 데시리터 였습니다. 그리고 폐성숙시 레시틴 LS 레이셔죠. 이거는 비율을 제가 누누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2대1. 그래서 이 부분 나왔었고요. 그리고 출생 직후 저혈당 발현 이유, 요것도 이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었죠. 그래갖고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좀 잘 쓰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답안이 굉장히 어렵고 어떤 기전을 막 복잡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건 없었어요. 거의 그냥 단답형, 국시를 어떻게 보면 그냥 풀어서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저혈당이 왜 생기겠어요? 태반 만출돼 갖고 이제 그 모체에서 공급되던 혈당이 그냥 뚝 끊어졌으니까 그런 것이다. 그렇게만 썼어도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그 전 기전까지 막 이렇게 쓰셨어도 뭐 되지만 요 내용만 들어갔으면 이거는 점수가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3교시에는 5번, 7번, 9번 이렇게 해갖고 여성 2문제, 아동 1문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가지신 자료에는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해당 영역만 제가 좀 추린 거라서,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5번 B형에서는 복부 검진, 레오폴드 검진법이었어요. 이것도 그냥 쉬운 문제였죠. 레오폴드 검진하는 거. 근데 선생님들께서 태양, 태위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고, 태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었으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세는 뭐예요? 그냥 자세잖아요. 그야말로. 태위는 뭐예요? 종이 횡이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종이 횡이 생각하면 되는 거고, 태세는 자세 생각하는 거고, 태양은 어때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그냥 글자만 잘 생각해도 이거는 틀리기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선생님들께서 또 요거를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핵심을 찍어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글만 읽는, 그러니까 공부. 태인은 뭐다, 태양은 뭐다 이렇게 줄줄줄 했으면 그게 들어오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향, 태양, 태세, 자세, 태위, 종이, 횡이 해갖고 그것만 이제 유출을 해내셨으면 답은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복부검진 명칭도 너무 쉽죠. 레오폴드 복부촉진법 해도 되고요. 우리가 이거 영어로 그냥 레오폴드 매네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매뉴버. 그래서 그냥 레오폴드 법 해도, 예, 레오폴드 검사 이렇게 해도 틀리다고 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저한테 또 톡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레오폴드 법이라고 썼는데 그러면 이거 틀렸나요? 이렇게 했는데 틀리지 않죠. 레오폴드만 정확하게 들어가서 썼으면은 제 생각에는 맞아야 되는 답입니다. 그리고 태위, 예, 이거 회기 종이 생각하면서 오체 장축, 태아의 장축 똑바로 같이 있으면, 예, 종이죠. 이렇게 있으면 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 뭐예요? 하복부 잡고 위로 올려보는 건 뭐예요? 이게 올렸을 때 둥 뜨는 느낌이 있으면 선진부에 진입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진입이 됐을 때는 딱 들어맞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태아 선진부의 골반 진입 여부를 알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정이를 태세 중심으로 서술해라. 요것도 그냥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두정이라고 그러면 뒤통수가 이렇게 가장 앞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후두가 앞에 있다. 그러면은 다 꼬부러져요.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태세는 그래서 완전 굴곡, 불완전 굴곡, 그죠? 불완전 신전, 완전 신전.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아이는 어때요? 완전 신전, 완전 굴곡된 상태이구나. 이렇게 쓰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세를 다 구부렸다 이런 게 안 들어가도 완전 굴곡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맞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세, 태양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저도 이걸 좀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당연히 이제 너무 쉬운 거라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다루기에도 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나와서 막상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진짜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생식계 구조화 기능, 요거는 이제 생식계 구조화 기능 제가 또 이것도 강조해서 좀 다뤘던 부분이죠. 특히 어때요? 데드라인 강균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나 이제 얘기를 하고 강조를 했었던 내용이니까 선생님들께서 어렵지 않게 잘 쓰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역별 문풀에서도 다루고 실전 모고에서 3회차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질, 점액, 산성 유지해주는 기능을 해서 얘가 병원균 침입을 막아서 그게 방어벽 역할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밀증과 해면증 명중 이것도 너무 쉽죠. 뭐 기능증, 기저증. 그래서 이것도 뭐 공부를 하나하나 맞출 수 있는 정말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증. 그리고 난소의 주요 기능 두 가지. 이것도 이제 제가 얘기를 계속 했었던 부분이고 어렵지 않은 거죠. 난소가 무슨 역할을 하나? 무슨 역할을 하나요? 배란하는 역할? 하나는 호르몬 분비하는 역할. 이 두 가지. 이것도 뭐 그냥 공짜로 거의 받는 문제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고 백혈병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실전 모고 6회차에서 백혈병을 다루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급성 림프구 백혈병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또 얘기했었던 이제 판사이토페니아, 범혈구 감소증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부분 선생님들 잘 쓰셨으리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추천자 같은 경우 성인에서 좀 다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요추천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또 가만히 생각해 요추천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을 구부리고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양 다리를 복부에 닿게 해서 그 모양을 이제 묘사를 하셨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우등처럼 만들고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그 요추천자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 그 치료가 얼마나 반응이 되고 있는지 또 중추신경계 침범 여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은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5문제를 다 살펴봤고요. 정확한 이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한 가답안이죠. 그야말로 정확한 답안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정도의 내가 어느 정도의 답안을 작성했는지 생각하시면서 그거는 이제 이제는 내 손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 준비에 내가 점수가 깐닥깐닥한데 그냥 면접 준비 하지 말까 성가신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아시는 분도 선생님 저 아무래도 떨어질 1차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동안 선생님들 중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랬고 그냥 안 할래요. 그냥 쉬고 내년이나 준비할래요. 막 이랬는데 그 선생님 1차가 덜컥 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때 돼서 막 울면서 선생님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연락이 오시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저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아주 그냥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 하고서 하셨어요. 그 선생님은 그 해 대식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서 중간중간 계속 우시고 울면서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점수가 안 돼도 일단 공부를 해놓으시면 만약에 떨어져도 내년에 그게 내 자산이 되거든요. 했던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1차는 생각하시지 말고 2차 준비 이제 요 이 땅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고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공부한 것들이 좀 막 강조했던 내용들이 팍팍팍 나왔어야 저도 더 막 신이 나는데 그냥 좀 너무 이거는 좀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좀 속상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 내년 보건교사 자리에 선생님들 자리가 있다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차 준비 아셨죠? 2차 준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1년 동안 함께 이렇게 잘 달려와 주시고 따라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